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코로나19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하시죠. 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는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 일단 현 상황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정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2월 중순부터 하루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집단 발생이 있는 날은 1,240명까지도 갔다가 주말에 진단검사 수가 적으면은 800~900명. 결국 하루에 한 1,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 3차 유행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좀 보자면요. 지금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가 61,769명인데 12월 한 달 동안 27,11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이게 예. 43.9%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가는데 한 달 동안에 43.9%의 환자가 발생했고요. 사망자도 391명, 이것도 42.6%가 발생했습니다. 예. 위중증 환자도 12월 초에 97명이던 것이 지금 354명이 되었습니다. 예. 이 전체로 보면 지금 의료체제 역학조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올겨울이 이 방역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좋습니다. 글쎄요,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행 상태로 유지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추가로 좀 격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 봐서는 3단계 격상을 한다고 해도 그 방역 통제 효과가 그다지 뭐 좋을 것 같지는 보이지는 않고요. 예, 결국은 지난달에 8일 2.5단계로 격상을 했고 수도권에서는 23일, 비수도권은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예. 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런 효과들에 의해서 지금 이 급격한 증가세는 멈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감소세로만 가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렇게 돼야만 이제 의료 체제나 방역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되고 또 이 2.5단계 또 유지하면서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기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지금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완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 그렇다고 3단계로 가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아마 이 중간 단계에서 2.5단계는 유지를 하면서 5인 이상도 상당 기간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예. 상당히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럼 뭐 계속해서 좀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교수님께서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예, 우선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소세가 전혀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만 해도 계속 1,000명대인데다가 이제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사이에는 좀 줄어들겠죠. 그럼 예. 그 이후에 과연 감소세가 있을 것이냐는 것을 내일 모레 사이에 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한 일주일이라도 유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즉 감소세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만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고 또 이 완화가 되면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겨울이라는 특성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은 뭐 지금으로서는 방역 당국도 고심을 하지만 어쩔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금지 대신에 검역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입국 금지라는 것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한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올 때에도 선택적으로만 했었는데 예. 일본의 경우 지금 하고 있죠. 모든 외국인의 신규 비자를 중지한다는 것이 외국인 입국 금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장기 체류 외국인들은 다 들어올 수 있고 또 내국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강력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효과는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역을 강화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일단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고 예. 또 한 가지는 일단 입국했을 때 우리 그 진단 검사 역량으로 본다면은 입국 시에 바로 진단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즉 외국인들은 다시 대부분 시설 격리를 하지만 시설 격리를 하지 않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예. 또 내국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지만 사흘 안에 진단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내국인인 경우에 있어서도 진단 검사를 빨리 받고서 자가격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것과 바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진단 검사를 받는 그렇죠. 게 공항에서 바로 하고서 좀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부분이 이것이
자가격리 주소지로 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접촉이 어느 정도 외국인 또는 하여튼 공항에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도 항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지금 8일부터 하고 항만인 경우는 15일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는 접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GV 타입인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금 자가격리 수칙들 또 그 이동 간에 있어서의 최대한의 방역 즉 일반 지역 사회랑 접촉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조치가 더 강력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국내 상황에 더불어서 변이 바이러스 발견까지 참 상황이 많이 심각한데 결국엔 저희가 이제 백신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백신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당국에서 5,600만 명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확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른 백신 접종이 중요할 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확보는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수급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쿠박스 파실리티 같은 경우는 아직 불확실해요. 예. 그리고 파이자의 경우도 3분기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전 세계의 수급 상황으로 봐서 그 1,000만 명분도 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럼 예. 두 가지를 빼고 나면 3,600만 명분을 어떻게 잘 접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2, 3, 5일이면 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얀센도 FDA에서 2월 달에 승인을 하게 되면 뭐 그 이후에 우리도 식약처 승인을 하면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1,600만 명 정도의 접종은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건 왜냐하면은 2도시에서 8도시 정도의 보관이 가능하고 예. 우리 독감 백신 접종망에 올린다 그러면 뭐 지난해에도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 뭐 한두 달간에 몇 천만 명씩 맞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생긴 것이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게 3개월 간격으로 맞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은 1차 맞았을 때 얼마나 맞출 것이냐. 즉 물량을 예를 들어서 2천만 명분을 다 가지고서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 1회분 맞춘 다음에 2회분 맞추는 때 시간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2천만 명분 2천만 도주가 다 없다면은 다 맞출 것인가?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다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1,000만 도주만 있다 하더라도 일단 1,000만 도주 다 맞추고서 기다려서 3개월 후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면역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지금 80%라고 그러고 있는데 1회만 접종해도 사실은 이게 아데노바이러스의 특성상 한 70% 이상 면역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1회 접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예, 예. 생기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모더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보존하면서 2도씨에서 8도씨 사이에서 한 달간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독감 접종 백신 망에도 올릴 수는 있지만 조금 예. 다른 세밀한 계획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4주 간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이 물량이 다 없는 상황에서 맞출 수는 없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확보가 된 상황에서 맞추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반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4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미국도 지금 정책을 바꿨죠. 일단 모든 물량을 다 풀고서 맞추고 나머지 물량은 기다리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더나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수급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접종 계획을 맞춰서 세우고 또 하나는 접종을 하면서 어떤 콜드 체인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 독감 백신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도씨라는 게 뭐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냉동 상태에서 보존을 하고서 한 달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오래 유효기간 지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 가면서 지금 시스템을 확실히 마련하고 예행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이렇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저희가 백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의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WHO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인증을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들에서는 다 자기네 나라에서 신물질들, 백신을 포함한 여러 약물들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도 하고 품목 그렇죠. 허가도 내주고 다 네. 인증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게 없는 국가들, 즉
개발도상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WHO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자기들 수입하고 사용하는데 이것을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에서 승인하는 것과 우리 식약처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WHO에서 대표적으로 해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파이자의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70도씨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 2도씨에서 8도씨 사이에서는 5일간밖에 유효하지 않거든요. 예. 게다가 한 바이알에 5명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주를 해갖고서는 바로 마치지 않으면 나머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요. 이런 모든 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 선진국들에서 도와줘야만 이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지. 실제 파이자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이것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역시 이 부분도 전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좀 감염 사례들 좀 짚어볼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아무래도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사례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누적 확진자가 900명을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뭐 한 2,000명 정도 수용 인원인데 2,400명 정도가 처음에 있었다 그러고 지금 945명이 확진이 되었으니까 30%가 넘어서 거의 40%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은 뭐 외국의 경우에 있어도 뭐 거의 100% 감염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이게 결국 초기 처리,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초기 대응이라는 것이 지금 27일 날 교도소 직원 부부가 확진이 됐는데 그 이후로도 확진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달에 14일, 15일에 직원들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18일에야 시작됐으면 11월 27일부터 18일 사이에 거의 3주간의 이 바이러스들은 이 구치소 안에 완전히 퍼진 상황이 되었고 100% 안 퍼졌다 하더라도 20, 30%의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것을 집단 격리, 동일 집단 격리를 하게 되면은 격리를 해줘야 되는데 격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결국은 자기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치소의 특성이 독실도 없고 서로 24시간 같이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 확진자를 전원을 시켜서 입원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또 확진자를 격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밀도는 더 높아지고 음성이었던 사람, 전혀 감염이 되었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섞이면서 결국은 더 많이 퍼지게 되고 또 다른 교도소로 옮겼다 할지라도 그 옮긴 상황에서도 또 환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잠복기를 지나면서 점점 나오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연속되어서 지금도 아직은 끝났다고 볼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감염될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되었고 격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는 줄어들겠습니다만은 또 5차 전수 검사를 하면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상황은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뭐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미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너무 늦었고요. 그 3단계의 대상이 지금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뭔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수용자는 격리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수용자들한테 해야 되는 3단계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관계자들, 교도관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 밖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3단계를 강력히 해야만 더 이상의 접촉이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의 것들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제 진단 검사를 뭐 계속한다든가 또는 신속 진단 키트를 가지고서라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우선 모든 사람들을 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선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고요. 이런 대처법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더 확산을 막느냐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수용시설에서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단계라고 하면 수용자보다는 이 관계자들의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점을 찍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짚는 사례죠. 요양병원, 또 노인복지시설 내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지금 전체 누적 사망자의 40% 이상이 12월에 나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가 이런 감염 취약 시설에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해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3월 달에 신천지 때 청도 대남병원에 100여 명의 환자들이 거의 100% 다 감염된 것을 보고서 이 증상, 무증상 감염이면서 감염되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 또 일본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크루즈 그 유람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은 정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상황이 또다시 맞닥뜨려진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1년이 다 지나가면서 다 알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더구나 지금의 문제는 이 확진된 분들을 빨리 전원을 시켜줘야 되고 그 안에서의 그 동일 집단 격리를 할 때에도 거리두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돌봄하는 간병인들이 부족한 데다가 의료진이 이런 일까지 다 맡아서 하면서 의료진 자체도 감염이 되어버리는 그럼 예. 의료진도 또 전원이 되게 되면 의료진이 계속 부족하게 되고 이 안에서의 사망자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해갖고 지금 전체 누적 환자의 40% 정도가 이번 달에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에 요양병원, 요양원들 또 교도소에서도 한 2명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집단 발생에 있어서의 사망자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격리를 시켜주는 방법들인데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이런 돌봄 인력의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만 하나만 좀 짚어보면 산후조리원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일단 산모 같은 경우 이제 각자 방을 따로 쓰고 따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좀 감염이 됐는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 네. 각 방으로 잘 격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종사자들에 있어서의 접촉은 이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이 산후조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 말고도 로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이 돼서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어린아이들이 특히 로타 바이러스는 약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독, 환기, 위생을 철저히 하느냐 그 안에서의 간병인이라든지 또 관계자들이 얼마나 서로 밀접 접촉을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산후조리원에서 진단검사 자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 계신 곳에서는 일단 근본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게끔 특히 관계자들에 대한 이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통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시에서 이 종사자들과 관련해서 선제적인 전수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코로나19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